자, 때는 1762년 윤 5월 13일. 어둠이 짙게 깔린 캄캄한 새벽이었습니다. 당시 좌의정이었던 홍봉안의 집에서 갑자기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홍봉안의 집에서 이 구슬픈 통곡 소리가 난 이유, 그 이유는 궁에서 출발한 가마들이 이 홍봉안의 집으로 연달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대체 가마에서 누가 내렸기에 이렇게 통곡했을까요? 바로 궁으로 시집갔던 홍봉안의 딸 해경궁 홍씨와 당시 11살이었던 홍봉안의 손자이자 세손이었던 정조였습니다. 뒤이어 정조의 아내 세손비인 김씨와 공주 2명도 함께 홍봉안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그냥 통째로 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 이모화변이거든요. 오, 야, 역시 전문 용어 나옵니다. 정조의 아버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도세자입니다. 알죠. 알죠? 예. 이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는 일이 생겼어요. 맞아요. 뒤주에 갇히면서 궁 안에 있던 해경궁 홍씨와 이산, 정조와 공주 2명이 모든 직책을 잃게 돼서 궐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예. 이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폐위되면 더 이상 왕실의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궁궐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경궁 홍씨는 이 날벼락 같은 상황에 비참하고 한스럽고 또 기가 막혔겠죠. 하지만 오들오들 떨고 있는 고작 11살의 정조, 그리고 10살인 세손빈과 어린 공주들을 달래며 간신히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경궁 홍씨와 정조가 홍봉안의 집에서 안정을 취할 때 집안을 분주하게 다니며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10살의 성덕임이었습니다. 와, 10살. 근데 선생님, 네. 성덕임은 원래 그 궁에 있어야 되는 궁녀가 아니었나요? 오. 왜 홍봉안 집에 있는 거죠? 성덕임의 아버지 성윤우, 이 성윤우가 바로 홍봉안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덕임의 아버지는요, 바로 홍봉안의 청직이었습니다. 주인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면서 그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챙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비는 아니고요, 중인 신분이라서 조선시대 집사? 집사라고 좀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네. 되실 거예요. 네. 교수님, 그러면 정조와 성덕임은 여기서 처음 만나게 된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청직이라는 역할 자체가 그 집안하고 대대로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성덕임도 와서 여기저기 이런 일을 도와주면서 아마 그때 처음으로 만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릴 때 만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정조가 외갓집에 왔을 때 당시 성덕임은 10살, 정조는 11살이었습니다. 이 난리가 난 홍씨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도왔을 이 성덕임은요, 아마 이때 생전 처음으로 그 또래 왕족들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9일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짧은 만남을 끝으로 성덕임은 더 이상 정조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왜냐면요, 해경궁 홍씨와 세손 정조가 다시 궁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지 9일 만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날 영조는 죽은 아들에게 사도란 시호를 내리고 세자로 복권시킵니다. 그래서 해경궁 홍씨와 정조도 복권이 된 거고 다시 궁궐로 환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로부터 몇 개월 뒤, 두 사람의 인연은 예상치 못하게 궁에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덕임이 궁녀로 입궁을 했거든요. 해경궁 홍씨가 본인 처소의 본방 나인으로 성덕임을 불러들인 겁니다. 본방은요, 바로 왕비의 친정이라는 뜻이에요. 즉 본방 나인은요, 중전이나 세자빈 등 결혼해서 들어오는 내명부 여인들이 이 친정에서 데리고 온 궁녀, 그러니까 일종의 낙하산 궁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해경궁 홍씨는 왜 성덕임을 궁궐로 불러들였을까? 사가에 머무른 그 며칠 동안 성덕임의 이런 면이 확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나면서부터 맑고 총명하여 겨우 생후 만 1년이 갓 되자 능히 이름을 구별할 줄 알았다. 다른 기록에도 보면요, 성덕임이 특별한 공부를 안 했는데도 글을 곧잘 알았다고 하니까 총명함이 아마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또 해경궁 홍씨는요, 성덕임을 두고 아주 복스럽게 생겼다 라면서 아주 흡족해했다고 하네요. 복스러운 외모부터 반짝이는 총명함까지 성덕임은 해경궁 홍씨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 그 성덕임이 타고나면서부터 기품이 훌륭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일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궁궐 라인으로서 역할이 상당히 잘 맞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궁이란 곳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철저하고 예절도 엄격하고 정말 주변 여러 관계들을 잘 살펴서 처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처신을 굉장히 잘하는 면이 아마 해경궁 홍씨의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자, 똑똑하고 매사에 겸손한 태도가 몸에 배어있던 성덕임. 덕임은요, 해경궁 홍씨에게 신뢰받으면서 궁녀로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 덕임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사람이 있겠지요. 해경궁 홍씨의 아들 세손 정조였습니다. 당시 경희궁에서 지내던 정조는요, 자주 오지는 못해도 한 번씩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거든요. 사실 정조에겐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 되줬거든요. 아버지까지 죽인 정말 무섭고 깐깐한 할아버지 영조. 자신을 후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안달난 조정 대신들. 정말 궁안은 도무지 내 편이라고는 없는 그 마음 둘 곳 없는 정말 불편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사실 정조는요, 11살 때 결혼해서 아내 세손빈 김씨가 곁에 있긴 했습니다. 세손빈 김씨는요, 왕비를 배출한 적 있는 그런 빵빵한 집안의 인물이었거든요. 영조는 그 세손빈이 들어와서 당시 아들이 귀했던 왕실의 그 대를 이을 적장자를 낳아주길 바라면서 정조의 배필로 맺어준 겁니다. 하지만 세손빈은 당시 세손이었던 정조에게 안식처나 의지가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정조는 아내조차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정조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 이 시간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둘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겠지요. 자, 그렇게 성덕임은요, 해경궁 홍씨의 궁녀로 조용히 소임을 다하며 지냈죠. 자, 그런데 덕임이 14살이 됐을 무렵 일상에 큰 파문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덕임을 궁궐 으슥한 곳으로 불러낸 거예요. 바로 15살의 세손 정조였습니다. 세손 정조는요, 덕임이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용모가 깨끗하고 단정하며 성품은 단아하고 장중하며 인자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웠다. 사실 정조는요, 그동안 오며 가며 마주친 성덕임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그저 외갓집에서 온 나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정조의 눈이 자꾸 이 덕임을 쫓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를 보던 정조의 눈동자는요. 이렇게 보면서 차를 내오는 덕임을 따라 움직였고요. 고개를 숙이고 배웅을 하는 그 덕임의 앞을 괜히 천천히 지나치기도 했겠죠. 예쁘고 똑똑한 덕임이를 이렇게 남몰래 지켜보면서 정조의 사랑은 풍선 부풀듯 점점 커져간 겁니다. 생전 처음 가져보는 감정, 정조의 첫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야속한 현실이 있죠. 정조는 덕임이를 매일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할아버지 영조와 경희궁에서 지내다가 어쩌다 틈이 나면 어머니한테 온 거거든요. 동궁에 앉아서 책을 볼 때도 덕임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을 보내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보고픈 마음을 주체할 수 없던 정조가 덕임을 몰래 불러낸 겁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 날씨가 좋구나. 어떻게 지내냐, 뭐 힘든 일은 없느냐, 뭐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들을 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건넸을 겁니다. 나의 후궁이 되어다오. 한낱 궁녀인 자신이 지금 차기 왕이 될 세손에게 고백을 받은 겁니다. 궁녀들이 정말 꿈에서나 상상해봤을 그 벅찬 순간이 갑자기 훅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덕임이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죠. 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거절한 거예요. 성덕임은요, 세손빈이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손빈과 세손 정조의 사이가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후궁으로 사랑받고 또 아이를 먼저 낳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는 거의 야사 수준 아닌가요? 맞아요. 네. 이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우스꽝한 곳에 불러서 뭐 그러니까. 다리 밟다 맞아, 이런 맞아, 얘기를 맞아, 맞아. 진짜 했을까? 야, 아닐 이거 수도 너무 있잖아. 신기하다. 그죠? 어디 예. 쓰여 있나요? 그죠? 근데 사실이에요. 이걸 정조가 15살 흑역사를 직접 솔직하게 글로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조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고백을 거절당한 정조. 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맞아. 화낼 법도 하고 사약을 내릴 수도 있는 건데. 자, 이 정조가요, 거절당했을 때 그 심경을 또 글로 적어놨어요. 꼼꼼하신 분이에요. 야. 이분 되게 꼼꼼하신 분인데 상리 씨, 네. 그 심경을 한번 좀 읽어주시죠. 나는 감동하여 더는 다그치지 못하였다. 정조는 더는 후궁이 되어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닫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정조의 당찬 고백은 대실패로 이루어집니다. 세손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자, 그렇게 비밀스러운 고백의 날이 지나고 정조와 성덕임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성덕임은 궁녀로서 자신의 생활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해 나갔죠. 성덕임은 옷감을 빠르게 잘 만들고 요리도 잘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글도 정말 잘 썼다고 하네요. 궁에서 필요한 재능과 기회를 모두 갖춘 팔방 미인이었던 겁니다. 특히 성덕임은요, 쉬는 시간이 생기면 궁녀 친구들과 모여가지고요, 이걸 하곤 했다네요. 보시죠. 필사. 오! 맞습니다. 바로 소설
필사를 했던 거예요. 자, 이거는요. 성덕임이 21살이 되던 1773년 봄에 필사한 걸로 추측되는 책의 일부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페이지가 바로 덕임이 필사한 부분입니다. 글씨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너무 잘 써요. 실제 글씨인 거죠. 예, 실제 와. 글씨. 진짜 잘 쓰는데요? 너무 잘 쓰는데? 여러분 혹시 궁서체라고 들어보셨나요? 알죠? 저를 많이 그 써요. 생각했어요. 그리고 맞아요, 나도 아까 그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궁서체. 맞아요, 궁서체가 맞아요. 궁서체? 네, 그래서 당시 궁녀들이 이런 걸 많이 쓰고 돌려보고 하다 보니까 글씨를 정말 예쁘게 잘 쓰는 궁녀들이 많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어받아서 궁서체라는 것이 현재까지도 쓰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덕임이 평화롭게 궁녀 생활을 하는 동안 정조는 어땠을까요? 정조는요,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상지 씨가 너무 잘할 거예요. 이 권례는 다 정적들인 겁니다. 아버지를 죽였던 그 세력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네. 자긴 힘이 없었거든. 네. 자긴 딱 혼자야. 권례에서. 그랬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실 자객을 누군가 보낼 수도 있고 음식에 누군가 나쁜 걸 탈 수도 있고. 그래서 군주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식. 맞습니다. 세손 정조는 대의를 위해 잠시 그 좋아했던 덕임은 마음에 묻어두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정조는요, 자신의 마음에 꼭 맞는 자신의 오른팔이 돼줄 사람을 얻죠. 자, 정조가 세손 시절 만난 오른팔 누굽니까? 홍구경 접니다. 네, 맞습니다. 언제 걸로 들이닥칠지 모를 군사들을 기다리는데 자네가 생각나더군.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하기만 했던 궁에서 홍구경의 존재는 정말 이 정조에겐 한 줄기 빛이자 믿을 구석이 되어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얼음 판을 걷는 시간이 지나고 1776년 드디어 25살 세손 정조의 지위가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영조가 승하고 조선의 새로운 왕 정조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렇죠. 조선 제22대 왕으로 즉위한 25살의 정조. 여러분들, 왕이 된 정조를 보는 덕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색은 안 해도 그동안 정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신경이 쓰이긴 했을 겁니다. 그러니 덕임은 왕이 된 정조와 그 옆에 왕비로 선 효의왕을 보면서 조금 마음을 놓으면서 이제 저분께서 훌륭한 왕이 되시면 좋겠다라고 응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정조가 즉위한 지 2년이 지난 1778년 어느 날 궁에 비상이 걸립니다. 아이. 네, 세자가 맞습니다. 빨리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정조가 지금 서른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도 후사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와중에 왕실 어른의 걱정이 날로 커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죠? 태궐 안에 있는 궁인을 어찌 많지 않다고 하겠습니까마는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한시가 급한데 정조가 알아서 좀 후궁을 만들면 좋으련만 도통 궁녀들한테도 관심도 없고 승은을 내리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정조는 왜 이렇게까지 다른 궁녀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을까요? 정조의 마음에는 여전히 단 한 사람뿐이었거든요. 궁녀가 수백 명이어도 정조의 마음에 있는 궁녀는 오직 누구다? 성덕임뿐이었다라는 오직 겁니다. 성덕임. 네. 와. 교수님, 정조라면 이런 마음도 좀 적어놨을 것 같거든요. 성덕임을 못 잊고 있었다는 이런 기록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 본 뒤 20년 동안 후궁 반열에 두었다. 와. 와. 그러니까 20년 동안 말은 못 꺼냈지만 어쨌든 마음속에 계속 두고 있으면서 아, 성덕임은 후궁 1순위다라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던 거죠. 와. 저 좋아요. 하지만 정조의 속사정이 어찌됐든 지금 왕실에 필요한 건 뭐다? 아이 아니, 후사였습니다. 후사. 왕실 큰어른 정순원은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명을 그냥 내립니다. 후궁 간택하라. 덕임이 지금 쉽게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왕실 최고 어른인 정순왕과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정조는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간택 명령이 내려진 이후 속전속결로 후궁이 결정됩니다. 이때 후궁으로 간택된 사람 누구예요? 바로 제 동생 홍구경의 동생을 후궁으로 간택을 하였습니다. 야. 당시에 사실은 정조가 가장 싫어했던 게 외척의 세력들이 난립하는 걸 싫어했는데 오히려 이제 홍구경이 그걸 알면서도 본인이 왕권을 강화시키겠다는 명목하에 제 동생을 바로 후궁으로 간택을 하게 됩니다. 야.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제 외척이 된 거죠. 잠깐만 나도 헷갈린다. 내가 아니고 홍구경이 이제 외척 세력이 돼서 어떻게 보면 왕의 형님이 된 거예요. 왜냐면 내 그러니까요. 여동생이랑 결혼을 시켜 그러니까요. 매제가 된 거지. 매제지간이. 와. 자, 한상 씨 말대로요. 원빈은 대단한 예우를 받으면서 후궁이 됐습니다. 원빈은 정조와 정식 가례를 치렀고요. 들어오자마자 후궁중에서 가장 높은 빈으로 공해집니다. 자, 그러면 원빈은 왕실 어른들의 바람대로 후손을 낳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합니다. 원빈홍 씨가 입궁하고 1년 뒤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궁녀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궁 안에 퍼집니다. 누군가가 궁녀들을 끌어내서 칼을 꺼내 위협한 겁니다. 자, 누가 감히 궁에서 이런 엄청난 짓을 벌이고 있을까요?